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외 사례를 통한 IoT 제품 양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주식회사 테크노니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원용입니다. 저는 또 여기 서울 IoT 센터에서 스타트업들이 IoT 기기를 제조하거나 양산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죠.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양산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IoT 디바이스 그리고 디바이스의 개발,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놓치기 쉬운 점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예산을 가능한 일찍 확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일단 급한 마음에 일단은 있는 예산과 있는 기술 상황을 가지고 그냥 일단 아이디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해서 가다가 중간에 정지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생기고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첫 부분에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인 딜레이가 발생해서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러프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모든 제품은 판매 계획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매 계획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몇 개 정도를 어느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겠구나라는 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매 계획으로서 연결될 때 내가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구나라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시간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시간과 예산을 회수하는 내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계획 이것이 아주 자세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발 비용 중 가장 큰 것은 구성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고정 자산이 없죠. 우리 스타트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구성원들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 이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을 아끼려고 시간을 자꾸 조금 아끼려고 시간을 자꾸 딜레이해서 전체적으로 개발 기간이 늘어나거나 상품 출시 시간이 늘어나면 그건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될 인건비와 또 그 기간 동안에 소중한 우리 구성원들의 시간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점에 좀 집중한다 그러면 가능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리소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개발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품의 개발이라는 게 뭔가를 개발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럼 그걸 또 보완해서 다시 또 추가 개발을 하고 이런 디자인 루프를 돌게 되는데 이 디자인 루프를 최소화해서 가장 빨리 첫 번째 실패 여기 제가 첫 번째 실패라는 것은 첫 번째 반응 그리고 첫 번째 디버깅 이런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소비자의 손에 쥐어져서 소비자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안 된다 그러면 유통 채널의 MD라든가 하여튼 이 제품을 좀 돈을 낼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사람의 반응을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외주든 외부에서 라이센스를 사오든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할 수 있는 것과 해본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구성하시는 뭐 대표님이나 그 회사의 CTO나 이런 개인적으로 또는 그 구성원 전체가 갖고 있는 경험 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씩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실패 확률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때 특히 이 제조 양산 부분, 개발 부분은 경험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고 또 경험 있는 구성원으로 전체를 다 구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내부 구성원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경험 있는 협력 파트너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제품을 준비할 때는 모든 관심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또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거 이것저것 챙겨서 또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유통 이런 식으로 그때 닥치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기까지는 굉장히 긴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협력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어떤 회사들과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제품의 개발과 동시에 하나씩 결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조기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이미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어떤 유통 채널에 태워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줘서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해줘야 시장 쪽에서 이거는 초기에 어느 정도 기간에 몇 개가 팔릴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하면 원가는 낮아지지만 처음부터 수량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또는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라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가격을 내가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 이내에 만들 수 없다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제품의 계획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판매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나 양산을 덜렁 시작해 놓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실패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이라든가 판매 채널이 조기에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회사의 경영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공급자의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히 하드웨어 개발이나 제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오는 부품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구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스타트업들일수록에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 공급업자 선정을 굉장히 대충 어설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대표 되시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급업자들을 어떤 회사들을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인가.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 최소한 3군데 이상을 같은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3군데 이상을 접촉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 받아볼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이 가격, 품질, 딜리버리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은 단순히 가격 얼마라는 가격뿐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한 달 후에 돈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선불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은 제품 품질도 있고 부품이나 제품의 품질도 있고 또 서비스 제품에 대한 기술적 여러 가지 마케팅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품질에 포함돼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딜리버리.
왕왕 굉장히 성능이 좋은 부품이라고 우리가 개발해서 추천해서 샀는데 나중에 생산하려고 보니까 딜리버리가 6개월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개발 단계에서 칩을 선정할 때 또는 개발 단계에서 부품을 선정할 때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다시 개발하거나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이라든가 이런 고정 투자의 선택인데요. 특히 이 금융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들 경우에 자본이 많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큰 투자, 회사에 굉장히 상당 부분의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아끼려고 하는 경우도 문제고, 또 무조건 뭐 금액과 상관없이 좋은 퀄리티만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퀄리티를 골라서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금형이라든가 기구 설계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인 노하우 또는 마케팅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형업체와의 좋은 관계 또는 금형업체를 잘 다룰 수 있는 파트너나 잘 다룰 수 있는 내부 직원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형업체에 계속 끌려가거나 아니면 내 고집만을 세우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심지어는 금형을 2번, 3번을 다시 떠서 처음 생각보다 2배, 3배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하고는 상관없지만 같은 기구물이라서 보통 기구물로 포함되는 포장물이나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개발을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시 않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비용 계산할 때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투자를 최소화하거나 단가를 아주 적절하게 검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형 외에 굉장히 우리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IoT 제품은 대부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회로물, 그 전자 부품들이 항상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전자부품들을 구매할 때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만 사려고 하다가 그 밀고 땡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천 개, 몇만 개 생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단가 협상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샘플 수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돈이 있어 봐야 얼마 안 되고 또 전자 부품들 경우에는 다른 부자재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단가 협상에 너무 초기부터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품질이라든가 기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이 더 좋은 거래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생산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이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또는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고 또 해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옵션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 테크노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국내 생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해외 생산을 주로 거긴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서 생산해야 된다. 그쪽에 생산하면 무조건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해외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전자제품인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 전체 그 원가 구성에서 사실은 조립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5% 미만, 때로는 1, 2%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부분에서 아끼지 못하면 그 운송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 드는 물류 비용이라든가 세관을 통계하게 되면 관세를 내야 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무조건 10%, 20%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중국으로 간다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거꾸로 싸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생산업체와의 대화, 같은 노력, 같이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그 구성원들과의 어떤 합이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뭐 겉으로 번듯한 업체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사례, 저희가 실제로 개발 또는 제조를 했던 IoT 디바이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LE 비콘, 블루투스 BLE, 블루투스 4.0을 이용한 실내 측이를 하는 비콘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엔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엔사가 그 UI UX라든가 시스템 통합, 실내 측이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였고 저희는 비콘의 개발, 비콘 하드웨어의 개발과 제조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업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제품이었고 지금도 제품은 살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BLE 비콘 제품은 어느 정도 이미 기술이 하드웨어 제조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구물, 그러니까 외관 그 케이스라든가 회로물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들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 몇몇 경우에는 마지막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튜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 수준의 제품은 수량이 예를 들면 한 번에 뭐 몇천 개 이상만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스마트 인솔, 스마트 깔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압력 센서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그 신발 그 안에 들어가는 깔창 압력 센서나 자이로 센서를 집어넣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 있거나 또는 걸거나 뛸 때에 좌우 밸런스라든가 발바닥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압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력사인 T사의 신사업 프로젝트로서 추진된 것으로 저희 테크노니아는 처음에 기본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고 저희 그 하드웨어의 개발과 양산을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T사는 이 부분의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그리고 빅데이터 축적이라든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앞에서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회사 말고 이 압력 센서라는 부분들이 보통 이 신발에 맞게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센서 전문 회사 하나하고 또 아무래도 이 깔창이라는 것은 신발 제조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솔 깔창 전문 업체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 회사가 협력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로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센서라든가 인솔 부분은 국내 협력회사랑 같이 협력으로 제작해서 최종 조립하고 테스트해서 완성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회로 부품만 중국에서 가져와서 인솔을 국내에서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제품에 사실은 그 깔창 말고 폿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블루투스 통신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깔창 외에 별도로 이렇게 조그만 이제 별도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완전히 전자제품이고 블루투스 기본 기술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전체를 다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오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스마트 가이거를 포함한 센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휴대폰에 그 이어폰 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센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R&D 전문 기업인 F사와 협업해서 저희가 상품화를 한 모델인데요. 이 F사는 전체 이 제품의 개발,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수준까지의 개발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양산을 위한 이제 추가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세일즈를 해서 판매이익을 양사가 나누는 구조로 해서 몇 년간 꾸준히 계속 우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제품 자체가 이미 뭐
여러 해를 통해서 완성이 잘 돼 있고 국내 해외 특히 해외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기구 회로 생산 모두 중국에서 진행하고 특히 해외에 판매한 것은 바로 중국에서 해외로 배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라망을 이용하는 GPS 트래커 지퍼라는 제품인데요. SKT 로라망의 1호 인증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디바이스에서 GPS 정보를 수집해서 이 수집된 GPS 위치 정보를 SKT 로라 통신망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하고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웹이나 앱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뭐 자동차가 뭐 스쿨버스나 뭐 유치원 통학버스나 이런 것의 운행 정보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의 도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나 치매 환자 장애인과 같은 이 관심 대상들의 실종 방지나 추적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이 스파코사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요. 이 스파코사라는 회사는 위치 정보 전문 업체로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앱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개발했고요. 저희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펌웨어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고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구라든가 케이스, 케이스 같은 기구라든가 회로, PCB, 뭐 SMT 이런 거는 다 중국에서 해가지고 반제품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에서 최종 테스트하고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네트워크망을 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검토도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망 개통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공급자 선정, 생산지 결정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네 가지 케이스에 기구, 그러니까 케이스라든가 이런 기구물하고 PCB라든가 이런 회로물하고 전체 테스트나 조립을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를 결정할 때 결정하는 그 디시전의 어떤 기준 요소는 제일 큰 것이 기술적인 요소. 이거는 뭐 전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망. 이 부분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공급이 더 원활하니까 중국에서 하자. 이거는 한국에서 바로 공급받는 것이 공급선이 짧으니까 한국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것은 이제 중국에서 해서 대량 생산의 이점을 노리고 생산 수량이 작거나 아니면 매 로트 생산량이 작은 거는 한국에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 회사에서 한 사례들로 다이어트 벨트라든가 스마트 태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벨트는 이제 LED를 이용해서 배 안에 있는 피하 지방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고 올해 그 홈쇼핑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통신 제어 모듈, 블루투스 모듈 부분들을 저희가 납품을 개발에 좀 일부 참여했고 납품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그 스마트 태그는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패션 제품에 저희 전자제품 일부를 저희가 납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롱의 그 핸드백에 저희 그 스마트 태그 부분이 들어가서 그 핸드폰의 상태에 따라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가 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LED를 밝힘으로써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더라도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부 부품만 이렇게 제공해서 실제로 이제 제조를 타사에서 한 경우를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중국 생산 모델의 경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저희가 중국 생산에서 많이 했던 모델이 최근에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하는 부분만 한국에서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처리가 중국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수량이 비교적 많은, 개별 단가의 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량이 비교적 많은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괄 생산해서 바로 중국에서 또 배송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다음 사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개발부터 생산까지 완전히 다 중국에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오늘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중국의 디자인하우스라는 개발 모델을 잘 활용하시면 개발비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자인하우스에서 잘 소싱을 하셔서 그거를 또 중국에서 양산을 한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인 경우를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품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용할 리소스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고 시드 스튜디오라고 꽤 유명한 중국의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겸 뭐 이런 그 스타트업 IoT 스타트업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겸 뭐 마켓 겸 뭐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아마 벽에 벽화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 혹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요. 각 우리 하드웨어의 개발이라든가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생산 단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맨 밑에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건 아이디어, 그냥 꿈만 꾸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메이커. 이 단계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꿨던 내용이 동작 하나 안 하나. 이런 경우라 그러면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갖다가 거기다 소프트웨어 좀 고쳐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열기설기 연결해서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맞구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데 제품화는 할 수 없죠. 그냥 내가 생각한 컨셉이 맞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개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의 개발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는 그냥 컨셉을 확인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로 숫자 1 떠 있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죠. 실제로 외관도 그럴듯하고 실제 동작하는 모양으로 다 만들어진 거. 뭐 LED라든가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제품답게 갖춰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목업이라고 하는 거죠. 목업집 가서 외관을 다 깎고 그리고 그거를 또 실제 거기에 맞게 PCB를 설계해서 집어넣어서 동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개 이하 또는 1000개 정도 규모의 경우라면 그냥 아직은 그냥 소량 생산인 그런 수준이 되겠고 이건 하드웨어 스타트업 단계죠. 그리고 이제 10,000개 이상 올라가면 이제는 제대로 시장하고 피드백도 되고 그다음 반복 생산도 돼서 양산 단계 이 정도 되면 이제 IoT 하드웨어 기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여기 오늘 강의드린 이 서울 IoT 센터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0이나 0.1 단계에 있는 회사를 저희가 1이나 1000이나 10만 가지 육성하는 또는 그렇게 글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주목적인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샘플을 만들려면 외관, 또 PCB, 그다음에 펌웨어 이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기 와서 원스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000이라든가 10,000개 이상 이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셔야 되고 미리 결정해야 될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자문도 해드리고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뭐 업체 선정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 서울 IoT 센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IoT 센터가 개방 협력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방 협력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금년 7월 5일자 경향신문에 이민화 전 벤처기업 그리고 메디슨 회장님이 쓰신 말입니다.
개방 협력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와 개별 경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 간 경쟁 우위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협력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잘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가져다가 놓으면 95%는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핵심 기능, 또 내가 생각하는 특징 기능,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5% 또는 5% 미만만을 잘 만들어서 추가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전에 뭐 하나하나 코드를 만들었던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IoT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뭐 핫 디바이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클라우드에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요, 서비스하기 위해서 앱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아마 못하거나 해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관심사,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에 맞춰서 우리 핵심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고 나머지 부분, 핵심 경쟁력 부분 외에는 모두 다른 전문가나 전문기업과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서는 IoT 기업으로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IoT 기업의 성공의 제일 키가 되는 요소가 개방 협력이다. 그래서 저희 서울 IoT 센터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협력 및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상호 간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그런 CD의 역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서울 IoT 센터가 개방 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서울 IoT 센터를 개방 협력의 플랫폼으로 사용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서울 IoT 센터에는 이미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돼서 여러 가지 시작품 제작실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3D 프린터라든가 뭐 목업 CNC를 이용한 목업 가공이라든가 시험 및 계측 장비라든가 또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또는 같이 협력을 해서 시제품을 원스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IoT 개발이라든가 양산의 모든 과정, 개발과 생산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뭐 구조 설계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설계에 고민할 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가 풀어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협력 업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든 아니면 일부든 저희가 그런 협력 업체들을 연결해 드리고 또는 실제로 그 협력 업체들 중에 어떤 협력 업체로 할 것인가 고르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그런 역할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활용을 해서 개방 협력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시제품과 양산품을 내보내고 그래서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야 할 일과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IoT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 부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거나 컨설팅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별도의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이 센터에 오시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CNC 가공, 뭐 레이저 커팅, 뭐 이런 부분들, 3D 프린팅 이런 거는 여기 오면 상담하셔서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외주 업체를 찾는다 이런 거는 저희가 외부에 연결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인증도 저희가 이 서울 IoT 센터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오시면 인증 전 예비 테스트라든가 그 인증 예비 테스트에 나온 문제점을 디버깅하는 부분들은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저희들의 경험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잘 참조하셔서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사례를 통한 IoT 제품 양산 전략이라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